휴가 후 복귀 신고 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쯤 열대야와 폭염이 한풀 꺾인다고 하는데 조금 더 고생해 보시죠. 8월 18일 월요일 5분 브리핑부터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 수사 중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세 차례에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수계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을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수첩에 NLL에서 적 공격 유도, 북 접촉 방법 등의 메모가 발견됐지만 그는 외환 관련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점을 봐주거나 사적인 대화를 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전역 후 무속 활동을 해온 이력이 있고요. 과거 군인사들의 점괘를 무속인에게 물으며 계엄 준비를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최근 계엄 시기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집중적으로 연락했던 예비역 장성도 불러서 조사하며 내란 외환 의혹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에게 고가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성빈 씨가 과거 김건희에게 국정 현안에 조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성빈 씨는 2022년 말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우주청이나 로봇청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김건희가 해야 하겠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1년여 뒤 우주항공청이 설립됐는데요. 이건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실제 서성빈 씨 발언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성빈 씨는 또 김건희가 캄보디아 봉사 사진 논란이나 이태원 참사 후 장관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서성빈 씨는 김건희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건네고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개 임차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대금 정산 과정에서 김건희의 발언 정황이 특검에 포착돼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군 당국이 지난해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모의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해 여름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의 전단통을 댈 수 있느냐라고 문의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드론사가 대통령 보고용 V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북한 침투용 드론 계획을 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검은 드론과 정보사가 협조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드론에 전단을 투하할 경우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또 정보사가 지난해 11월 요원을 몽골에 파견해서 북한 외교관과 접촉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측은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 준비가 필요하다며 첫 공판 준비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 및 외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드론 작전사 내부에서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직접 부의 보고서를 수정하고 용산에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전단을 살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김용대 사령관이 이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입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해당 작전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집중 수사 중인데요. 김용대 사령관은 보고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그 보고서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고 다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대 사령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한 것일 뿐 윗선 지시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용대 사령관을 재소환해서 윤석열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지 합참 의장을 건너뛴 작전 지휘를 했는지 이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도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 특검은 추가 진술을 확보한 만큼 곧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내년 6월에 열리는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으로 나가겠다는 뜻일까요? 지방선거든 재보궐선거든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특히 젊은 세대가 제기한 입시 비리 비판을 변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행동과 실천으로 응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도 비판을 존중하며 48% 반대 여론 앞에 제 역할의 필요성을 증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의 합당설에 대해서는 당 재건이 먼저라며 연말 이후에 열린 논의를 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1월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몰락을 언급하며 과거 자신과 가족을 겨냥했던 수사에 대한 분노도 드러냈지만 정치인으로서 과거를 따지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조국 전 대표, 과연 그의 정치 이막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TV 뉴스는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죠. 구속 뒤 첫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단 4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에게 대선 여론조사를 맡기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도와준 게 아니냐는 수사팀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이에 특검팀은 오늘 김 여사를 다시 조사합니다. 김 여사가 2022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공천을 논의했는지, 또 지난해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려고 했는지 물을 예정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큰 조치가 될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간절히 평화를 원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ig move by the president. If he were to offer a U.S. commitment to a security guarantee, that'll be his decision to. 루비오 장관은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구에 푸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전쟁을 끝낼 최선의 방법은 영구 휴전이 아닌 완전한 평화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이미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고 새 제재를 부과하는 순간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우리의 능력만 줄 거라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습니다. 아직 평화 합의와는 거리가 멀지만 진전은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탄핵 찬성과 반대 2대2로 나뉜 당대표 후보들의 2차 토론은 1차 토론의 재방송 같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6시간 계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는데 김 후보는 계엄과 북한의 핵개발 피해를 비교하며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계엄으로 해서는 한 사람도 살상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핵무기는 최하 20만 명, 30만 명 이상 한꺼번에 살상되지 않습니까? 이에 안철수 후보는 비상계엄으로 GDP가 증발하고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자영업자 90%가 매출 격감을 겪었다. 그래서 자살한 분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인 민주당은 하루에 한 건씩의 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 여부도 충돌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선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등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상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기간도 그렇고 수사 대상도 그렇고 아파트 거실 창문 밖으로 불길이 계속해서 솟구칩니다. 사다리 차를 탄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보지만 시커먼 연기는 외벽을 타고 옥상마저 뒤덮어버립니다. 오전 8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20층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막 파란 소리가 많이 났어요. 안쪽에서도 터지고 막 위에 실외기도 터지고 그래서